자, 6번 보겠습니다. 안경 사용 용도에 따른 허용 오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 제가 이제 재밌는 그림 넣었던 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엄마소, 큰뿔소 해가지고 그 그림 넣었던 거를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엄마소, 원마소, 원용일 때 마이너스 렌즈는 허용 오차가 이제 작은 쪽이 굿이다, 좋다. 원용이면서 마이너스 렌즈일 때 허용 오차가, 그러니까 이제 PD가 작아지는 게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요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그 앞서서 이제 제 내용 설명했던 그 프린트 한번 앞으로 가가지고 한번 다시 보시면은 요거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용 안경은 지금 여기 1번 볼게요. 원용 안경은 계산을 강요하는 베이스 인 프리즘의 오차가 적게 발생해야 된다. 원용일 때 마이너스 렌즈가 조제 가공 PD가 작아지는 경우가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이스 인 프리즘은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조제 가공 PD가 커지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인가 안 좋은 상황인가 판단해 보시면 돼요. 베이스 인 프리즘 오차가 적게 발생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걸로. 두 번째, 근용 안경은 폭주를 강요하는 베이스 아웃 프리즘 오차가 적게 발생해야 된다. 자, 큰 뿔소 해가지고 내가 이게 근용 플러스 렌즈일 때 큰 뿔소 작아지는 조제 가공 PD가 작아지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근용 안경일 때 플러스는 작아지는 상황이 좋은 거고, 근용 안경일 때 마이너스 렌즈가 조제 가공 PD가 커지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2번 보면은 근용 안경은 폭주를 강요하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의 오차가 적게 발생해야 된다, 많이 발생해야 된다. 근뿔소 그림 그려가지고 보시면은 근뿔소일 때 베이스 인 프리즘이 발생하는 쪽이 허용 오차가 좋은 방향, 여유 있는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베이스 아웃 프리즘 오차가 적게 발생해야 된다, 이 말도 맞네요. 그쵸? 그래서 옆에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요 이제 3번하고 4번은 그 얘기예요. 독일식 우리 RAL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허용오차 표 있잖아요. 허용오차 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에서 이 문제를 내게 됐는데, 자, 3번하고 4번 보면은 내가 그 표를 전부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가 흔히 쓰는 1디옵터에서 6디옵터 정도, 1디옵터에서 6디옵터 그 사이에 그 허용오차 범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표에서 보면은 0.5하고 1 프리즘만 내가 기억을 해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허용오차가 큰 방향, 여유 있는 방향에서는 일반적인 1에서 6디옵터 그 정도 사이, 1에서 12디옵터까지 그 디옵터에서는 0.5 아니면 1.0 프리즘이에요. 그래서 허용오차 여유 있는 방향에서는 1이고요. 그 여유 없는, 그러니까 허용오차가 많이 나면 안 되는 방향에서는 0.5 프리즘이에요. 그래서 답은 요거는 이제 4번이 되겠네요. 허용오차가 여유 있는 방향으로 1.2에서 6디옵터의 도수 그 범위에서는 허용오차가 여유 있는 방향에서는 1 프리즘 이하로 발생해야 된다. 요게 이제 맞는 답으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굉장히 지엽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0.25 프리즘, 아니 이제 그 디옵터가 0.50 디옵터, 0.75 디옵터, 12 디옵터 이상 요런 케이스가 또 나온다 그러면은 이 표를 전부 다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이 값을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은 좀 더 이제
그 표에 나와 있는 것까지 다 이제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은 1에서 12디옵터 요 사이, 요 범위 내에서 허용오차가 좋은 방향에서 나쁜 방향에서 몇 프리즘 디옵터까지 허용 범위냐, 요 정도만 물어보고 넘어가니까 일단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대처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네요. 자, 다음 7번 볼까요? 폴 디스턴스 원용에서 양안이네, 오유 S-300, C-100, 엑시스 180. 근시성 이제 직난시 처방 렌즈예요. 거기서 이제 PD는 60mm이고 요세비와 사무엘이 안경을 조제한 결과 요세비는 조제 가공 PD가 62mm가 됐어요. 요 처방전으로 조제를 했더니 사무엘은 이게 하다 보니까 조제 가공 PD가 58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쭉 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과학 중심점과 기존의 처방전에서 나온 그 이제 PD와 그리고 내 이제 조제 가공한 거와 똑같이 60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오차가 2mm씩 났어요. 근데 PD가 작아지는 오차가 나기도 하고 PD가 커지는 오차가 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좀 어떤 게 좀 더 낫느냐 라는 문제가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제 내가 얘기했던 허용오차 그 범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일단 렌즈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렌즈니까 마이너스 렌즈를 그려보시고, 하나는 지금 PD가 커진 상황, 하나는 PD가 커진 상황, 하나는 PD가 작아진 상황인데, 이거 원용이잖아요. 원용이고 마이너스 렌즈예요. PD가 원마소 원용일 때 마이너스 렌즈 PD가 작아지는 상황이 내가 굿한 방향의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조제가공 PD가 오차가 생기면 안 되지만 만약에 난다 그러면은 PD가 작아지는 상황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요것은 답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 안경이 나은가 아니면 요셉이 안경이 나은가요? 이런 경우에는 사무엘의 안경이 더 편안하게 작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다른 뭐 이 사람의 양안시 상황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일반적인 요 지금 처방에서 있어가지고 만약에 오차가 생긴다 그러면은 원용이면서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는 PD가 작아지는 상황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허용오차에 대한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답은 사무엘의 안경이 더 편하다라고 2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8번 볼게요. 안경이 조제 가공된 후에 확인해야 될 부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이렇게 또 나왔어요. 안경 조제 가공 다 되고 나서 내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 중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부분도 한번 잘 따져봐야 되고, 이 이제 기하학적인 어떤 완성도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안경 조제 가공하고 나서 1번 볼게요. 굴절력 디옵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혹시 이제 내가 이제 이 만든 안경 자체가 렌즈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임상 실무에서 오른쪽 렌즈하고 왼쪽 렌즈하고 이제 반대로 넣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이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한번 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제 가공 다 하고 나서 안경 굴절력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번, 내가 제대로 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시축이 조금씩 틀어지는 경우가 이것도 발생해요. 이것은 내가 이제 제대로 했지만,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조제했지만은 기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내가 오차를 또 범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난시축을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오차가 생겼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오차가 크지 않다 그러면은 살짝 렌즈를 이제 움직이는 방법으로 한 1, 2도 정도는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워낙 범위가 커지면 다시 폐기하고 다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세 번째,
안경 렌즈의 크기를 확인해 주시고 삼각을 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삼각이 제대로 이제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홈에 어정쩡하게 걸쳐 있으면 안경이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각이 너무 뾰족하게 나 있거나 하면은 또 안경 렌즈가 또 깨질 수가 있고요. 또 안경 렌즈의 크기가 너무 크게 나오면은, 너무 크게 나온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넣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그랬죠? 안경 렌즈 자체 내부에 응력이 많이 발생을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안경 렌즈가 도수가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도수가 더 강하게,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게 도수가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안경 렌즈가 이제 구부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3번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4번이 이제 틀린 건데, 안경의 표준 상태 점검은 가장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경이 이제 메이커 공장에서 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안경의 표준 상태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이제 틀린 것으로 체크하면 되고, 조제 가공 PD와 OH도 당연히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8번은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삼각을 세우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토링 렌즈 요 파트에서는 중삼각 아니면 고삼각을 세우고요. 평삼각 같은 경우는 이제 무태나 이제 반무태를 할 때 일단 평삼각으로 가공을 해주고, 반무태 같은 경우 거기서 또 역삼각을 세워주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평삼각은 삼각의 크기가 어떤가요? 평삼각은 삼각의 크기가 그냥 180도겠죠. 평평한 평삼각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무태에 적합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대부분은 우리 저도수나 중도수 6D부터 이하를 가공하기 때문에 중삼각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내가 이제 이 토링 렌즈 조제 가공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거의 이거는 외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도록이면은 외우란 얘기를 안 하고 외우라고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몇 개는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중삼각의 삼각 크기 같은 경우는 좀 외워두시면은 모의고사 풀 때나 국가고시에 간혹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중삼각 크기는 이제 120도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주로 저도수나 중도수에서 가공이 되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 안경테 림에 적합하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고삼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조금 고도수의 렌즈를 다룰 때는 이제 사용을 합니다. 6D부터 이상의 고도수 안경에서는 아무래도 똑같이 중삼각처럼 가운데다가 이제 삼각을 세워주게 되면은 안경 이 외관상 모양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많이 두꺼운 안경, 고도수의 안경 같은 경우는 삼각을 조금 앞쪽에 세워준 다음에 이 두꺼운 부분을 뒤로 좀 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고삼각 같은 경우는 삼각의 크기가 아까 이제 그 중삼각은 120도라 그랬잖아요. 고삼각은 한 110도 정도 조금 이제 더 뾰족하게 그렇게 이제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110도라 적어주시고, 고도 6도부터 이상의 고도수의 안경에서 이제 세우는 각도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10번, 마지막으로 10번. 완성된 안경을 왜곡 검사기에 넣어서 내부 왜곡 상태를 평가했다. 왜곡이 발생되는 주된 원인은 해서 내가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라 그랬어요. 왜곡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안경 렌즈의 크기가 태의 렌즈 삽입부보다 클 때, 안경 렌즈가 너무 크게 이제 가공됐을 때 이제 그 상태에서 밀어넣게 되면은 왜곡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 렌즈 크기가 렌즈 삽입부보다 클 때. 그리고 2번 또 적어보세요. 형판의 모양과 렌즈의 형상이 같지 않아 할 때. 애초에 이제 형판을 가공할 때 이 렌즈하고 이제 모양이 좀 안 맞은 상태에서 또 가공이 들어가서 렌즈까지 이제 가공돼서 나오면은
이게 또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형판을. 아셨죠? 그래서 형판 모양과 렌즈 형상이 같지 않을 때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그리고 안경 림의 커브와 안경 렌즈의 커브가 일치하지 않을 때, 커브가 많이 다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커브에 맞는 커브가 차이가 많이 나면은 커브를 따로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그 안경테에 넣어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글이나 선글라스를 이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3번은 안경 림의 커브와 렌즈의 커브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마지막 4번, 태홈 각도와 렌즈 삼각의 각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태홈 각도와 렌즈 삼각의 각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또 삼각이 너무 또 뾰족하게 되거나 너무 뭉툭하게 되고 이러면은 또 내부에 응력이 걸리거나 혹은 뭐 너무 이제 좀 뾰족하게 되면은 이게 또 너무 또 이제 뭉툭하게 되면은 또 빠져나갈 수가 있고, 너무 뾰족하게 되면은 또 많이 이 압력이 생겨가지고 왜곡이 생기고 또 렌즈 끝부분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태홈 각도와 렌즈의 삼각의 각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쭉 집중해서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스스로 또 내용 정리하면서 문제 풀고 그 근거 자료를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